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회의가 열린 건데 이 시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북한이 이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당이 주도하는 체제거든요. 네. 당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이 아버지는 워낙 본인이 노련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의 의사결정 그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차이점은 결정을 가급적이면 협의체를 통해서 나는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대회라든지 전원회의라든지 정치국회의라든지 그런 의사결정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남았다. 그러면 그 결심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뭔가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실험과 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북한의 보도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복리, 이런 북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과연 핵 또는 미사일, 국방력과 관련된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 조치를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ICBM 발사를 하면서 파기를 했고 모라토리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하나는 핵실험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한쪽은 파기를 한 것이고 이제 핵실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뭔가 논의하고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이 핵실험 날짜를 특정하기도 했거든요. 네. 10일, 당장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인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요. 당대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이 이틀째고 내일이 3일째입니다. 네. 최근 동향을 보면 좀 전원회의를 조금 길게 하더라고요. 이게 3일 또는 4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깊이 있게 토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회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당 중앙위원회 정의원, 후보위원뿐만이 아니라 도, 시, 그다음에 각 분야별 실무자들끼리까지 다 참관하는 확대 회의를 열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오늘 끝내고 내일 그럼 결정서가 나와서 내일 할 수 있겠냐?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원회의가 최소한 내일 또는 모레까지 한다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날짜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네. 북한이 핵실험 버튼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예상, 예측은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미 이어져 왔거든요. 네. 만약 북한이 원하는 이런 효과들을 원한다면 그 예상 속에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발표한 것은 2018년이거든요. 그때 당시 핵실험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다. 또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필요 없다 그랬지만 그 모라토리움을 깼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특히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번 시위한 내용 중에 상당수가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려면 핵탄두를 작게 만들고 위력을 좀 적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탄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이제 갱도를 복구해서 이제는 계측 장비만 들어가면 바로 실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했는데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필요도 있지만 정치적 필요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국제사회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실험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노출하지 않습니까? 네. 다 위성으로 내려다보는데 그걸 다 움직이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제가 볼 땐 뭐 이제 임박했다고 하지만 임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걸 늘려가면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짧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미국이 예상한 그 한국과 미국이 또 한미일이 같이 예상하고 있는 시기에 핵실험을 한다면 이렇게 약간 서프라이즈로 갈까요? 너무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되게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한미일이 아주 공조를 극대화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강수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도 발표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벌써 도발을 3번 했고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제도 당정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뭐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할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걸 이거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 그런 것들을 아마 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전원 회의에서 이 핵실험 결정과는 별개로 또 대남 메시지도 나올까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대남 메시지를 뭐 금년 들어서 물론 나오긴 했었죠. 김여정이 대남 성명을 통해서 특히 지난번 서욱 장관 정부가 바뀌기 전에 네. 서욱 장관이 선제 타격 언급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핵무력이 남한을 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핵 사용 가능성 그런 협박을 했거든요. 그런 대남 메시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특이한 부분은요. 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공식적인 대남 메시지가 아직은 없어요. 네. 선전 매체를 통해서 연합연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벌써 과거와 같으면 벌써 뭐 외무성이라든지 당이라든지 또는 국방성이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올 법한데 한미 정상회담, 한미 뭐 연합 해군 연습 또 최근에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8발 대형 사격도 했고 공중 무력 시위 했는데도 아직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런 대남, 대미 특히 이런 북한의 어떤 국방과 군사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토의될 것인가 또 토의가 된다면 그걸 비공개할 것인가 공개하고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그런 것들도 아마 김정은이 지금 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비난을 하지만
관영 매체나 공식 회의를 통해서 발언하지 않는 것은,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이것도 어쩌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선전 매체도 당의 입장이에요. 김정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메시지, 결정적인 카드를 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들의 이 요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방법을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이후를 한번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넘었고요. 그런데 ICBM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 17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발사를 했고, 특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ICBM, 괴물 ICBM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ICBM을 실거리로 사격하고 위력을 검증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뭐 완성됐다, 100% 실전 배치됐다고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ICBM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핵실험이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아주 고도의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2의 레드라인을 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하면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한국을 왔고요. 네. 셔먼 부장관도 와서 네.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 차관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또 메시지를 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밟겠죠. 지난번에도 북한이 ICBM 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결의안을 제출했거든요. 핵실험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안에 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보리 결의안을, 추가 제재 결의안을 낼 걸로 보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된다면 결국은 독자 제재 수준으로 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고 있었어요. 네.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또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아마도 뭔가 그걸 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군사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뭐 물리적으로 북한을 타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 확장 억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확장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합의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연합연습 때 대규모 실병 기동이 수반되는 그런 이제 연합연습을 할 것이고, 아마도 지금 B1B라든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괌에 와 있고 일본 쪽에 많은 전략 자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아마도 과거 2017년에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군사적인 시위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6월 6일 현충일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